됐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수 지난번부터 인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B식 제 이제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하는 관계 이게 이 두 번째 하나씩 건너뛰면은 극하는 관계 그렇게 되죠. 네, 극하는 관계. 여기 이제 음량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5개로 표현을 할 때는 힘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힘을 뺄까 더할까를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음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더 들어간다? 희기 길흉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길흉이. 자, 우리는 우리가 관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를 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세 번째 이 인수를 가지고 격이 이루어졌을 때를 다루고 있어요. 인수를 가지고 격이 이루어졌을 때를 다루는데 자, 인수의 특성은 뭐냐면은 인수가 왜 좋은가 하냐면은 이게 나하고 같잖아요. B가. 인수는 나를 항상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도와주게끔 돼 있어. 이게 인수의 특징이고 인수가 그 길신인 이유예요. 그럼 격을 이룰 때는 인수 하나만 나가면 격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이거는 길신에 속하니까 즉 사선자에 속하니까는 얘에다가 힘을 부어 넣어주거나 얘를 보호하는 걸 가지고 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용이라고 했어요. 순용. 여기다 힘을 보태주는 애는 이 관에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근데 관에 음량이 있으니까 관과 살이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이룰 때 인수가 관을 이용할 때도 격이 성립이 되고 인수가 살을 이용할 때도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쓰는가? 자, 인수는 항상 일간에다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일간에다 힘을 보태주는 유일한 게 이거죠. 스스로 하고. 때문에 자칫 그 힘이 너무 셀 수가 있어. 내가 배만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힘을 제어하는 게 뭐냐면은 식신은 일간으로부터 힘을 빼는 거고 쟤는 이 힘을 보태주고 있는 인수를 극제하면서 힘을 덜 보태줘라 해서 이쪽에 힘이 모이는 것을 제어하는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래서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 힘을 보태주면서 살과 관이 격을 이루고 힘을 빼면서 식신과 재가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 전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은 자, 인수를 관을 이용할 때를 배웠어요. 인수를 관을 이용할 때를 배웠는데 이 관은 항상 얘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격을 이루잖아. 얘가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얘를 도와주면서 격을 이루게 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자 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관하고 인하고 해서 격을 이룰 때, 그러니까 인격일 때 관이 와가지고 인용관에서 격을 이룰 때는 이 관이 상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게 깨질 때는 어떤 게 깨지냐면은 이 관을 상하게 하는 운이 오면은 깨진다. 그래서 관이 무조건 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하고 있는데 관이 힘을 더 보태주고 있죠. 인에다가. 그럼 자칫 이게 힘이 더 세질 수가 있는데 이 관이 단지 보조에 끝나지 않고 스스로 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세더라도 관이 와서 더 힘을 붙여줘도 이 격은 깨지지가 않고 더욱 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은 그렇지가 않아. 살은 힘을 보태주는데 얘네가 힘이 세. 근데 살이 거기다 대고 힘을 보태주는 게 얘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얘는. 그 살이 관하고 살의 특징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살 자체가. 둘 다 힘이 꽉 차 있는데 여기서 더 힘을 보태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살이. 쓸모가 없으면은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효과가 스스로의 흉신의 효과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격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관하고 살의 차이인 거예요. 관하고 살의 차이. 자, 이런 부분까지 다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인수용살 해서 그 다음에 인수용살에서 상식이 왔을 때 인수용살에서 보세요. 인수격에서 살을 이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이 기운이 센데 얘가 도와주는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같이 끼워줘서 얘네가 있고 이거 두 개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기운이 꽉 차 있잖아. 이걸 설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살이 자칫 자기의 흉포성이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을 식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극제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건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요. 이렇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사주가 구성이 되는 형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손포정 명에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이걸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뭐 어떤 이 예에는 좀 맞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을축의 신사의 기사의 경심 경호. 자, 격국으로 보자면은 자 이게 인수죠. 인수예요.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인데 인수격이고 여기에 살이 왔어. 얘가 살이잖아요. 살. 그럼 저 이론대로 인수의 용사를 했어. 근데 식신과 상관이 같이 나왔어. 식신과 상관이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하여튼 두 개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축까지 붙어졌어. 사하고 축하고 합쳐지면 뭐가 된다? 금이 된다. 금국을 이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이 인수를 도와주고 식신이나 상관이 뭐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오면은 이 격에 딱 들어맞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살 자체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식신 바로 옆에 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전혀 못해요. 뿌리도 없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얘는 토하고 금밖에 없는 거예요. 토도 굉장히 세요. 보세요. 이 아래 토 들어있죠. 사 아래도 다 토가 들어있어. 무토가 들어있고 얘는 기토가 들어있고 축에는 기토가 들어있어요. 일간의 뿌리가 이 월지를 비롯해서 전부 다 네 군데다 다 들어가 있죠.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도 천간에 두 개나 터 있고 여기에도 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국까지 이루고 있고 월지를 다 들어가 있어요. 금도 굉장히 센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게 전격 체계에서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될 사실 예제인 거예요. 이거는 토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금 양신성상이라고 봐야 돼요. 양신성상. 양신성상. 두 개의 저 신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깨끗하게 두 개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강해. 이게 양신성상 특수격이 있습니다. 양신성상에 의해서 이 격이 청하게 되면은 귀한 격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격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 귀를 따져야 되는 거지. 이 예제는 사실을 맞지가 않아. 이 살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게 어떤 거냐면은 인수에 이제 관하고 살이 같이 나온 케이스를 보자는 얘기죠. 이거 한 뭐 네 번째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인수에 살관과 살이 관하고 살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 경우. 관하고 살이 인수를 도와주잖아요. 관하고 살이 이렇게 같이 와 있잖아요. 이거는 과요불급입니다. 관하고 살은 둘이 섞여 있으면은 어떤 경우든 별로 안 좋아요. 거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하나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야. 어느 하나가 제거가 되거나 전체를 극제하는 게 있어야 돼. 이 관하고 살이 같이 들어오면 이거는 살이 아주 센 걸로 이해를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극제하는 게 있거나 이 중에 어떤 하나를 합해가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만 격국이 살아. 그 격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되냐면은 이게 뭐 인을 얘가 살려주는데 너무 과하게 살려주는 것을 하나를 빼고 하나만 살려주는 뭐 이렇게도 이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됐을 땐 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병인 거예요, 병. 너무 과하게 이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거야. 이 병을 어떤 약이 와가지고 여기에 약이 와가지고 이 약이 구원을 해줘야 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이 뭐냐? 합살. 여기는 뭐 합살. 그 다음에 또는 유제. 합살은 여기 살을 합해가지고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고 살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제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나 상관이 와가지고 관살을 극제를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제. 합하지는 않더라도 어떻든 극에서 힘을 빼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귀격이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격국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해생, 신해년의 경자, 갑진, 기해, 아으래. 자, 갑일간의 자월이에요. 그러면은 인수격이죠. 자진 수구까지 했으니까 뭐 인수격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거고. 자, 인수격에서 그 다음에 살과 관이 떴어요. 살과 관이 떴어. 인수격에서 살과 관하고 살과 같이 올라왔죠. 얘가 살이고 얘가 관이야. 이게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감 옆에 을이 어떻게 돼? 경하고 합을 해가지고 을경합해서 사라집니다. 살을 제거해줬죠. 그래서 귀격이 된 거예요. 병이 생겼는데 얘가 약인 거야. 얘가 약. 얘가 아주 중요한 글자가 된 거야. 이 을 자체가 깨지면은 이 격국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살유광. 이거는 합살. 자, 합살이라고는 살이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제거를 했다는 뜻이고 남겼어. 뭐를 남겼냐면은 관만 남겼어.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됐어요? 인수격에 관을 쓰는 걸로 그냥 바꿔놨어.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한겨울에 지질 엄청 무리니까 붕붕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주는 아닌 거죠. 얼어있는 물 나무니까. 네, 그러기가 쉽죠. 조우로 보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조우를 빼고. 자,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는 임자생입니다. 임자생의 월이 계묘, 그다음 병자의 기해. 자, 이거는 병일간이 묘에 태어났으니까는 인수격이고 해묘, 국을 이루죠. 이건 목이니까 뭐 변하지가 않고 목국이에요. 목국이니까는 이건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관이 있고, 관이죠. 얘 관이고 얘는 살입니다. 살. 얘는 관이고. 그런데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얘가 기토가 이거 뭐예요? 얘가는 상관이죠. 상관. 그래서 상관이 상관 맞죠? 네. 이쪽에 있는 극을 해주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체 극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쪽에. 관과 살을 병이 생겼는데 상관이 와가지고 관살을 극제하는 게 여기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병이 있고 약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살인데 유제다. 유제. 극제함이 있어서 약이 있어가지고 격이 성립이 됐다. 그러니까 격이 성립될 때 모든 게 조화롭게 있어도 좋은 것끼리 모여가지고 조화롭게 있어도 격이 성립이 되지만은 격 자체가 깨졌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들어와서도 격이 멋지게 성립이 된다. 병이 있고 약일 때도 격이 성립이 된다.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은 얼른 이해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관살에 대한 이제 격을 간단히 살펴보셨어요. 이건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때는 관과 살에 대한 얘기를 이제까지 쭉 했어요. 그것을 뭐 식신이나 상관이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한번 쭉 보셨는데, 이제는 이 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재에 대한 얘기. 재나 식신으로 격을 이룰 때는 언제 격을 이루냐면은 얘네들 둘이 해가지고 너무 자기 기운만 배만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견으로부터 힘을 빼주는 거고 얘한테서 힘을 빼주는 게 식신이고, 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인수를 극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지 마라고 얘를 하는 거고, 둘 다 사실은 이 내부 구조에 어떻든 이 전체의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이루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다용제라고 나왔죠. 5번이라고 하죠. 인다용제.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름이 인다용제냐? 자, 재도 좋은 거고 인수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수격에서 재를 쓸 때는 인수가 좀 많을 때 이 격을 깨면 안 되거든요. 재는 결국 인수를 깨게끔 되어 있거든. 근데 인수가 약하고 재가 강해버리면 격 자체가 깨져버려요. 격이 박살납니다. 그런데 인수가 많게 되면 이거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역할로서 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재가 그 역할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인다용제라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인수용제가 아니라 인다용제로 나온 게, 인이 많다라고 한 전제하에 이제 격이 성립된 얘기죠. 그래서 그 아래에 나온 것이 인중, 신강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인이 중하고 신도 강하면 훨씬 좋죠. 그러면은 굳이 인이 신을 이 힘을 보태줄 필요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인수가 지나치게 지금 쓸모없이 남아도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재가 와서 인수를 줄여주면은 훨씬 격국이 살겠죠. 그래서 재가 나와가지고 태과를 억제해준다. 억태과. 전체적으로 일간하고, 그러니까 일간하고 인수하고 기운이 태과한 것을 억제를 해준 역할로서 재가 쓰이면서 격이 사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 뭐냐? 그 아래에 나와 있죠. 근심 그랬어요. 근심. 뭐가 근심이야? 뭐가 근심? 이거는 근심해야 되고, 이거는 근이 깊어야 된다는 얘기는 인수가 강해야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 와서 깨더라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을 정도를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이 중하다고 하는 그 뜻이 근심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재가 와서 파하더라도 무방하다. 무방재파 이렇게 나와있죠. 재가 와서 인수를 깨뜨리더라도 무방하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왕실왕의 왕실왕의 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신유, 그 다음에 병신, 임신, 그 다음에 신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임수가 자, 월지가 이제 금이에요. 금이면은 뭐 인수격이죠. 그리고 여기에 신이 올라와 있어. 자, 인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여기 신이 두 개나 올라와 있네. 그러니까 인수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세죠. 인수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되게
이 월지에서도 힘을 받고 있고 여기에도 일지 여기에도 힘을 다 받고 있어. 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리고 있죠. 얘도 힘이 굉장히 세고 얘도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인수. 그러니까는 인중신 강한 상태예요. 그때 병화가 와서 얘하고 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하나를 제거를 해줘요. 병화. 병화가 되게 약하잖아요. 뿌리도 없는 병화가 약한데 병화는 되게 약해도 쓰이더라고요. 병화는 약해도 쓰이는 게 병화 개수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이. 그리고 되게 약을 쓸 때는 꼭 굉장히 세지 않아도 약간만 써도 약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되게 귀하게 써요. 그래서 어떻든 이 재잖아요. 인수의 병화는 재라고 재가 와가지고 인수의 과한 부분을 하나를 확 덜어주잖아요. 그래서 격을 성립시키는 이 왕실왕의 명이고 그 아래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주의할 점으로서 나와 있어요. 인경재중이다. 인경재중. 이거는 격이 깨지는 형태예요. 인수가 가벼운데 재가 중하다. 이러면은 인수가 격이잖아요. 격국 용신이잖아요. 용신을 깨버리는 것은 네, 이거는 격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럴 때 이걸 구제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서 구제가 돼야 됩니까? 인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인수는 비견이나 겁재가 보호를 해줍니다. 인수를 깨뜨리는 게 뭐죠? 재잖아요. 재를 깨뜨려 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비견이나 겁재예요. 그러니까는 비견이나 겁재가 와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만 이 격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인경재중은 격이 깨집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단어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거를 탐재파인이라고 했어요. 탐재. 재를 탐하다가 뭐가 깨져요? 인수가 깨지죠. 탐재파인 또는 이거는 좀 이 말은 좀 익숙하지는 않고 파 대신에 이 토에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괴잖아요. 괴 무너지고 괴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탐재괴인. 그러니까 재를 탐하다가 인수가 깨뜨려지는 인수가 박살나는 형태가 바로 인수가 약한데 재가 들어와서 인수를 깨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빈천한 격이 만들어진다. 아주 빈천. 가난하고 아주 빈천한 격이 만들어진다. 인수격인데 인수가 약한데 재가 와서 깨뜨리면은 이거는 빈천지극이 만들어진다. 자, 재를 써서 힘을 빼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힘을 빼는 거 더 하나 뭐가 있어요? 식신이나 상관이 와가지고 힘을 빼는 게 있었죠? 그걸 한번 보시죠. 요거는 자, 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인용 인수격에서 뭘 쓰냐면은 식신이든 상관이든 관계없어요. 상식을 씁니다. 상관이나 식신을 써서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기운을 빼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신강인왕.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죠. 내가 강하고 인왕해. 인왕하면은 쓸모없이 인수가 힘이 나와 돌죠. 나도 강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선가 힘을 빼줘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뭘 두려워하냐면은 공기태광 있죠. 그 태과한 것을 되게 두려워한다고 이게. 과하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예, 과하는 이렇게 쓰는데 그 태과한 것은 과유불급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래서 설신을 해가지고 이때 식신이나 상관이 나오면은 얘가 하는 역할은 설신 빼는 거예요. 설신 나한테서 힘을 빼는 거예요. 설신으로 돼가지고 이 설신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위수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또 뛰어난
뛰어난 게 되는 거예요. 이 식신이나 상관 역할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운을 쫙 빼주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뭐 책만 읽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쓸모없는 그냥 뭐 그만 하는 그런 사람이. 근데 저 임다용제 다음에 네. 교재는 임다용제, 이 겸로, 상식이 있는 네. 그런 명칭 뭐죠? 저는 순서를 바꿨어요. 설명을 예.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순간 조금 있다 순간 당황했어요. 그거는 상식하고 재를 합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단 상식부터 다뤄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네. 아유 너무 예습을 배우시네. 예술 안 했고 이제 사람들이 안 나타나가지고 긴장이 있더라고. 네. 자 이렇게 한 저 이장원의 명을 한번 볼까요? 이장원. 이 장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과거 급제 그 장원을 얘기한 건지 어떤 그 벼슬로 장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토고에도 이장원 선생님 계세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급제한 그 장원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장원의 명은 무술. 어머니 조금 나왔어요. 자, 무술, 기묘, 을묘, 그다음 병호, 기해. 병일간이죠. 한번 보시죠. 병일간에 묘월이에요. 묘월이면 인수죠. 목생화하니까 인수. 병을 생해주고 있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묘하고 해하고 국을 이루고 오하고 술하고 국을 이뤄요. 묘하고 해하고는 목국을 이루고 오하고 술하고는 화국을 이뤄요. 목하고 화가 아래쪽에 굉장히 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간도 굉장히 힘이 센 거고 그 다음에 목 여기 있는 이 목도 이 인수도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하고 나와 인수가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식신하고 상관이 옆에 있을 때 얘는 식신이고 얘는 상관이잖아요. 옆에 이렇게 떠도 괜찮죠. 힘을 완전히 잘 빼주죠.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기토와 무토가. 이래서 격을 이루는 겁니다. 그냥 보이죠 이게. 제 거하고 비슷해요. 저는 직접 안 적겠는데 제가 요거만 이렇게 달라요. 여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거는 되게 세죠. 이건 되게 센데 이 신은 좀 약해요. 근데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에는 못된 것 같다. 제가 이 신이 제가 일간 신약한 일간이에요. 인수가 그냥 도와주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뿌리가 없어요. 하여튼 이렇다. 자, 뭔데요? 네? 병은 뭐예요? 물건이 병이잖아. 병자. 병자 일주로 보면 돼. 일주. 하여튼 예, 약해요. 경자할 때 혼합니다. 근데 이런 선수 병호가 양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병호 그렇죠. 양인. 병호면은 양인.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수가 천한데 인수가 가벼워요. 인수가 이렇게 가벼운데 그리고 이 나도 약한데 인수도 가볍고 나도 약한데 이때 식신이나 상관이 층층으로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네, 이건 한빈지국이라고 했어요. 한빈지국. 가난하고 뭐 하여튼 못 사는 한빈지국이라고 했어요. 네. 가진 건 없는데 기운을 너무 많이 써요. 너무 활동적이야. 내가 가진 건 별로 없네. 이것저것. 네. 아까도 나온 양이. 그러니까 내 가진 건 없는데 힘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거는 한빈지국이 됩니다. 계속 잊으면 안 되나?
자, 그래서 지금 기운을 빼는 거 배우냐면은 기운을 빼는 것은 재를 가지고 인수를 극하면서 기운을 빼는 게 있었고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일간에서 기운을 빼는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쌓여있는 기운을 해소를 해줘요. 그래서 규격이 되는 걸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종합한 게 그 아래에 인다, 용제이, 겸로상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7번째라고 하죠. 자, 인다, 용제.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었으니까. 자, 이것이 격을 이뤄. 더하기 뭐가 더 나왔어요? 상관과 식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나와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인다 용제에서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은 격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인수가 힘이 세야 돼. 그래서 재가 와서 인수를 깨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인수가 좀 세줘야 돼. 그리고 예전에 배울 때는 용제할 때 이 재는 그러니까 근이 있지만은 재는 좀 약한 듯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깨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상식이 왔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재에다가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식신이나 상관이. 그러니까 이 재는 약한 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이걸로 보면은 자, 이게 뭐 제법 힘이 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재가 와가지고 얘를 극하고 있는데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얘에다 힘을 보태줘. 힘을만 보태줍니까? 여기서 힘을 빼주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거 자체가 인다용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국을 이루지만 최고의 격국이 되지는 못해. 그래서 그 아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이 재가 가볍지만 가볍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결국은 취부 그랬어요. 취부 부는 이룬다. 근데 그 뒤쪽에 뭐라고 돼 있어? 하지만 불귀다. 최고의 격국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제일 좋은 거고 격국에 그 다음 게 부거든요. 그러니까 격이 그래도 성립이 된 거는 같은데 최고는 아니다. 최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게 귀격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은 이 과한 부분, 기운을 빼는 과한 부분을 좀 덜어내줘야 돼. 그래서 재를 뭔가 빼주던가 식신이나 상관을 빼주던가 이랬을 때는 마치 약간의 병이 있을 때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격이 귀해져요.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아래쪽에 처음 우간부의 명을 볼까요? 우간부의 명인데 경인, 을류, 개해, 병진, 진. 자, 계일간이에요. 유니까 금생수하니까 인수격이죠. 인수격은 여기 합을 하는 게 없어요. 인수격이고 그 다음에 이 인수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강하게 올라왔고 이거는 식신이고 재 있고 식신도 있고 재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다 이 을을 빼면 인다 용재의 격국이 성립이 됐죠. 그런데 식신이 와 있어. 이거는 약간 귀가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을하고 경하고 해서 합을 합니다. 합을 해서 얘가 이걸 제거를 해줘요.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뭐가 제거된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식신이 제거된 거예요. 재만 남는 거예요. 이래서 그 약간의 병이 든 것 같은 것에서 하나를 제거를 해줘요. 재를 제거를 해줘요. 식신을 제거해 준 거예요. 재만 남는 거죠. 이래서 이게 격을 이루는 거고
거기는 뭐 생계 을합경 해가지고 개를 생하지 않아서 귀격이 됐다는데 이거는 저는 표현이 좀 엉뚱한 것 같아서 제가 물음표를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면은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 야 그러면은 식신을 제거해가지고 그래 격이 귀격이 된 건 알겠는데 만약에 식신은 놔두고 재가 제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그것도 역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은 똑같이 귀격이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기미생을 보면은 기미 그다음에 갑술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갑술 신미 계사. 자, 신일간이 수롤에 놨어요. 수롤에 놨고, 여기에서 이제 합을 하는 게 없고, 수롤 중에서 뭐 기토가 이렇게 올라왔네. 그러니까 인수격이에요, 인수격. 인수격이죠. 인수격이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얘는 재가 있고, 얘는 식신이 있고, 재와 식신이 같이 떠 있죠. 인수격에서 재와 식신이 같이 왔는데 지금 뭐가 사라집니까? 갑기합을 해가지고 재가 사라지죠. 재가 식신만 남기고 이것도 역시 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운을 뺄 때는 인수하고 비견으로 이루어진 인수격에서 기운을 뺄 때는 식신이나 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고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는 어느 하나가 제거가 되는 것이 격이 훨씬 난다. 그러니까는 일반 격보다도 병에 걸리고 나서 약을 써서 그 병을 치료했을 때 격이 훨씬 더 귀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장이라고 하니까 네 페이지로 한 거야. 95장은 정확하면 한 페이지 반 정도? 페이지 반도 못 됩니다. 자, 이 남아 있는 것만 이제 배워야 할 건 다 배웠습니다. 결국 그 인수격에서 격국의 유형, 성격 유형들을 다 배우셨고 나머지 뭐 화인 위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꼭 화인 위겁이라고 해서 하나의 8번인가? 너무 좁지 않아? 이 화인 위겁이라고 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하여튼 제목은 뭐로 나와 있냐면은 화인 위겁.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인수격을 다루는 거죠. 월지가 인수인데 인수가 지지끼리 합을 해가지고 겁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겁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면은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버린다는 게 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인수를 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버리고 뭘 취한다? 재와 관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 격 자체를 버리고 재와 관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예전에 배운 부분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 조지부여명을 한번 보시죠. 자, 병원연에 이건 뭐 실례로 이렇게 보시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병원연, 경인, 경인월, 병호, 양이 두 개나 있네요. 계사. 자, 병일간이 지금 인월이니까 인수격이죠. 인수격인데 인수가 아래 인호 해가지고 이거 화국을 이뤘잖아요. 화국. 그러니까 인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겁재로 바뀌었죠. 인수가 겁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간에 병까지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일간이 세죠. 이거 자체를 이해할 때, 야, 일간이 굉장히 세구나. 그리고 이 아래도 4, 5 해가지고 전부 다 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화가 너무너무 센 거예요. 양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재가 떴어. 재가 약하지는 않아요. 여기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가 떴는데 재만 있다고 보면은 이 격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잖아요. 재는 약하고.
재경 비중이라고 그럼 깨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관까지 같이 나와주잖아요. 관까지 같이 나와줘서 이 관 자체가 이런 비견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인 이런 것들을 힘은 없지만 힘은 크지는 않아요. 제가 이 떠올라오는 이 관 자체가 개수가 아래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이해를 해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재와 관을 취했다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록겁격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록겁격. 이거는 격이 좀 바뀐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인수격에서 이 국을 지으니까 이게 록겁격. 록겁격은 내 자신으로 격이 바뀐 거잖아요. 록겁격은 그 자체가 격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격국이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록겁격은 천간에 투한 재나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룬다. 재나 관을 가지고 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한 거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것 자체를 나름대로 그냥 그 병과 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인수가 이 국을 이루어서 이 겁재로 바뀌었을 때는 재와 관을 취해서 격을 이룬다. 어쨌든 제목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해하는 방식은 뭐 편하실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은 인투 제살이라고 했어요. 인투 제살. 이건 격이 사실은 격이 성격에 대한 유형은 아니죠. 인수가 투하고 살이 투했어요. 인수에 살이 투했으면 격이 이루어지는데 재가 투하면은 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격에서 재와 살이 같이 올라오면은 격이 깨지는 모양인데 이것은 이제 이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를 겁탈하게 되면은 재를 겁탈한다는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재를 극재를 하게 되면은 겁재 그랬어요. 재를 극재를 해서 이 재가 활동을 못하게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수와 살만 살리게 되면은 그래서 존살인 이랬죠. 인수와 살만 살리게 되면은 이게 귀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저 형태로 대략 이해가 가지만 예제를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경술년, 그 다음에 무자월, 갑술일, 을해시. 자, 갑일간이 4월에 났어요. 여기는 뭐 어떤 합을 하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 인수격이에요. 인수격인데 무토가 재죠. 재고 이게 살이라고. 어떤 경우에도 재와 살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격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격이 깨지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겁재가 와가지고 이 재를 쳐주고 있어요. 재를 극재를 해주고 있어요. 겁재가 와가지고. 그래서 재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인 거예요. 약. 재와 살이 나오면 이거는 격은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을이라고 하는 게 약이 나와가지고 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끔 제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격이 산 겁니다. 그래서 인수격에서 재와 살이 올라왔는데 이 재가 제대로 활동을 극재를 해주니까 여기는 다른 말로 재에 대한 거니까 겁재를 해주니까 격이 귀격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병과 약의 개념으로 일반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격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격국 유형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36 자로 36에 논 인수취 자,
인수격에서 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인수격이 운을 취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먼저 인수격이 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그래서 인수를 가지고 인수격을 가지고 인수격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격을 찾아. 그래서 이게 바로 소성지국이에요. 소성지국. 인수격으로 모든 이룰 수 있는 그 격국 유형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유형들로 분류를 한 다음에 분이 배지에서요.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운을 거기에다가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이 그 격에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격국 유형부터 발라내야죠. 이게 인수격의 어떤 유형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텐데 이제까지 관격하고 제격을 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때는 그 격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를 찾아야 돼. 그래야지 운이 좋고 안 좋은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자를 찾느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처음에 좋은 글자를 찾아. 희신을 찾아요. 희신, 뭐 길신, 뭐 상관없어요. 거기서 좋은 글자가 두드러진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힘을 살려줘야 되고, 힘을 보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글자를. 그러니까 격국을 이룰 때 그 글자가 중요한 거, 이 희신인 경우에는 그 글자를 힘을 보태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가 부득이하게 쓰이는 글자가 있어. 그 글자가 좋은 의미는 원래 없는데 그 딱 어떤 제한된 의미로 쓰이는 부득이하게 쓰이는 글자들이 있다고. 이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얘는 되도록이면은 이거를 극제를 해줘야 돼요. 운에서는. 그게 이 부득이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역할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약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있어요. 약으로 쓰이는 글자들. 이 약으로 쓰이는 글자들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상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격국 중에서 얘 격국이 무슨 글자 때문에 격이 성격이 되는가를 먼저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운을 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첫 번째로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격이 인수용관입니다. 자, 인수격에서 관이 나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예요. 자, 이건 어떤 글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글자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이 글자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면은 이런 때 조건이 관로 인중이라고 했어요. 관이 당연히 관을 쓴다는 얘기는 관이 노출된 거죠. 관이 노출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수가 중요한 경우에, 인수가 중한 경우에, 인수가 충분히 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글자가 뭐가 나오는 게 좋다? 재가 나와도 굉장히 좋다. 재운이 반대로 길하다 그랬어요. 재운이 오면은 결국 뭘 치게 돼 있어요? 운에서 재가 오면 인수를 치게 돼 있어요. 인수를 치게 되는데 인수가 중해. 인수가 힘이 있어. 견딜 수가 있어. 그러면은 재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항상 인수와 관과 재와 이 세 개가 모이면은 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좋아져요. 대신에 거기에서는 인수하고 재하고 부딪히면은 안 돼. 재가 항상 인수를 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수가 중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수가 중해져야지 그때는 재운이 오는 게 괜찮아. 재운이 와도. 인수가 약하다 그러면은 이 격국은 박살납니다. 재가 와서 인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게 상시군이 와도 상식 지방으로 가. 운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와도 역위 최리다 하겠어요. 좋다는 얘기죠.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상시군이 오면은 이 관을 깨는데 중요한 이 관을 깨게 되잖아요. 관을 극하잖아요. 상시군은. 그런데 왜 최리라고 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격국의 구조가 인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수는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뭐로부터?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최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흉신만, 관을 깨는 흉신만이 아니라 인수가 얘를 적당히 극제를 해주니까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을 그 운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일간의 기운을 빼주는 역할이에요. 아니 관이 인수를 생각하고 인수가 나를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식신 상관이 와서 힘을 빼주는 수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가 관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사주의 구성을 보고 해야 돼. 이게 인수가 보호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사실은 사주의 글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단은 인수가 관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하는 거니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글자 배합 하에서 있을 수는 있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상시군이 와더라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롭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인수의 용관에 이제는 뭐가 되어 있을 때, 상식이 와 있을 때, 이미 격 자체에서 이미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 자, 이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운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 인수 용관에서 상식이 와 있는데 이 상식은 관을 항상 깰 수 있는 처지예요. 그래서 상식은 기운을 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이게 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관이나 식신이 관 옆에 붙어 있어서는 안 돼. 관을 직접적으로 깨뜨리면 안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은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얘한테 힘을 보태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식에다가 힘을 보태주면 안 돼. 이쪽에서 치고 있는, 극제를 하고 있는 이쪽에다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관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식신이나 상관에는 힘을 보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운희 관왕 인수지향 그랬잖아요. 운이 어쩔 때 운이 좋다. 희 관왕 그랬잖아요. 왜 관왕이에요? 관에다 힘을 실어주는 운이 왜 좋아? 이 식신이나 상관이 관을 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치더라도 많이 상하지 않게끔 이쪽에다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수지향 그랬죠. 관왕하고 인수 쪽으로 와도 괜찮다. 인수는 왜 괜찮냐면은 식신이나 상관을 극제를 해주는 게 인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운이 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운이 와줘야 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운이 안 좋냐면 그 오른쪽에 보면 상시운은 안 좋다고 했죠. 기라고 해가지고 상시운은 안 좋다고 했어요. 상식 왜 안 좋아? 이쪽에다 기운을 실어주면 안 된다고. 상시운은 여기에서 부득이하게 쓰이는 아주 작게만 쓰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그 희운 쪽에 뭐냐면은 봉살불기라고 했어요. 봉살불기. 사분이 와도 괜찮다. 봉살불기.
사로니아도 괜찮아. 왜 사로니아도 괜찮지? 여기에서 사로니아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식신이나 상관이 이거를 아주 부득이하게 약간만 쓰이는 거잖아요. 기운을 빼는 용도로. 사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신이나 상관은 완전히 처지가 바뀌어요. 얘는 완전히 좋은 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이 오면은 식신이나 상관의 자기 역할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의 식신이나 상관이 자기 역할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사론이 왔을 때 살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살이 지금 병이 들어왔단 말이지. 거기서 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식신이나 상관이라고요. 역할이 바뀌어버려요.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부득이하게 쓰이던 식신이나 상관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을 극제하는 적극적인 용도로 훌륭하게 쓰인다고요. 그래서 사륜이 와도 괜찮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용관에서 상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살 부분을 보시죠. 용살. 이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격국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이제 오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용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살의 역할이 뭡니까? 인수의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이 유용한 거예요. 근데 살은 항상 여기서 그 부득이하게 쓰이는 거예요. 살은 그 작은 역할로만 쓰이는 거고 살 자체를 완전하게 여기서 쓰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힘을 키워주면 안 되죠. 이 살 자체는 힘을 키워주면 안 된다고. 최소한으로. 그래서 운에서 얘를 키워주는 운이 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얘를 항상 막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운이 희운이 뭡니까? 희운이 상식운이 희운이잖아요. 그죠? 식신이나 상관운이 살을 극제를 해주니까는 희운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아래쪽에 신왕지방도 괜찮다. 그러니까 신왕한 경우도 괜찮다. 왜 괜찮아요? 살이 극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신이잖아요. 비견이고 나잖아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는 운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 뭐가 나 있냐면은 재향이면은 재는 뭡니까? 재는 무조건 살이 있으면은 살에다가 온 기운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살을 확 살려주잖아요. 재는 인수를 치고 살을 살려주는 역할을 재가 한다고요. 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기흉이 그 흉함이 립지가 됐어요. 립이라고 하는 뜻은 부사로 쓰이는 건데 곧바로 즉시 그 흉이 바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인수용사열도 뵙고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인수용살에 뭐가 합쳐져 있는 거? 상식이 합쳐져 있는 때는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죠. 인수용살에 상식이 합쳐져 있는 거는 살은 어차피 부득이하게 쓰이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쓰이는데 이 상식 자체가 살을 극제를 해줘서 그나마 이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극제가. 그래서 얘한테 힘을 실어주면 안 되고 얘한테는 힘을 실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희운이 뭐였냐면은 희운은 신왕. 왜냐하면은 살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살로부터 방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인수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인수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수 부분은 저는 퀘스천이에요. 거기 인수지방이라는데 인수의 운이 왜 좋지? 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식도 좋다 그랬어요. 상식도. 이 상식 자체가 역시 살을 제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상식도 좋고요. 상식 자체는 살도 제어하고 또
기운도 빼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식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관이나 재를 만나면은 모두 안 좋다 그랬어요. 관이나 재를 만나면. 왜 관이나 재를 만나면 안 좋지? 관은 이쪽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을 살려주는, 완전히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이것도 있어요. 이미 이 상식 자체가 이 격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거하고 배치가 되는 관이 오는 것은 되게 안 좋다고요. 상식이 굉장한 희신으로 쓰고 있는 환경에서 관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상관경관하듯이 안 좋다고요. 안 좋아. 재가 오는 것은 완전히 안 좋죠. 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살을 살려주죠. 상식의 기운을 빼가지고 살을 살려주는 역할을 다 하죠. 그러니까는 얘는 상식이 제대로 식신이나 상관이 살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버리는 게 재입니다. 그러니까 재나 관은 여기서는 흉신일 수밖에 없어요. 기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에서 관살을 함께 쓰는 경우를 한번 보시죠. 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에서 관하고 살을 같이 써. 이때 격을 이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관하고 살을 합을 하던 거, 극제를 하던 게 글자 안에 있어야만 격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더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상관이나 식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지만 격이 이루어진다고. 또는 이거하고 뭐 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뭐 합은 겁재나 뭐 이런 것들이 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희신이 뭐라고 여기서 희신이 식신이나 상관이 희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쪽은 얘잖아요. 얘가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요. 식신이나 상관이.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 그 운이 와서 얘를 더욱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인왕, 신왕이 희운이다 했는데, 신왕은 희운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관살이 문제고 관살에 대응이 되는 게 신이잖아요. 그러면 얘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신왕은 맞는데, 여기에 인왕이 왜 맞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왕도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어요. 인왕이 왜, 얘가 상식이 지금 현재 얘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인왕이 여기서 좋은 운이 될까? 저는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이나 관살이 이 안 좋은 요거에 대한 거예요. 안 좋은 걸 보면은 뭐냐면은 관이 와도 안 좋고 살이 와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관이나 살이 와도 안 좋다고요. 이쪽을 살려주는 거가 되니까. 재운이 와도 재운이 와도 재도 얘네들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재운이 와도. 그래서 관살 재가 전부터 안 좋다. 립견 기재 그랬어요. 즉시 보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딱 두 개만 더 하죠. 즉시 본다는 건 이제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흉함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예. 이거는 인왕은 인왕의 신왕이니까 관살의 기운을 인왕이 설계해주고 신을 또 인이 왕에서 보호하니까 관살의 극제를 제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왕, 신왕도 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인다 영재를 한번 보시죠. 인다 영재. 여기 웃어요. 어? 뭐 하나 웃어요. 나도 봤어요. 자, 인다 영재를 보시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지. 응? 아니요. 아니 박 선생님 모르겠다 하는 거 그 얘기. 그렇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시고. 자, 인다 용재.
인다 용재는 인이 많기 때문에 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재는 어느 순간에 인이 조금만 약해지면 인수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 자체는 부득이하게 쓰이는 거예요. 소량으로 쓰이는 거예요. 재를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재의 어떤 저기 중에서 아주 조금만 쓰는 거예요. 재의 기운이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재의 기운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운에 보면은 그래서 희운이 재를 제어를 해야 할 수 있는 희운이 겁재만 여기서는 나왔지만은 뭐 비견도 관계없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이나 인이 형하다 그랬죠. 관이나 인이 되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관이나 인이 관이면은 인수, 재, 관 이렇게 같이 인수, 재, 관 그리고 재가 크게 인수를 파괴하지 않으면 이 격국은 굉장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운이 그런 거고, 여기서 인수, 재한테 극을 당하고 있는 인수운이 오면은 당연히 이거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주 안 좋은 것은 뭐다? 재운이 오면 안 좋다. 재운이 이쪽에다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고. 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격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인용 상식으로 보십시다. 자, 인수에서 인용 상식. 인수가 상식을 써요. 인용 상식. 이거는 인수가 사용됨으로써 이렇게 돼서 얘가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식을 쓰는 거예요. 상식으로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희운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상식운이 당연히 얘네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운이 좋고, 그 다음에 재운은 안 좋다 그랬어요. 재운은 안 좋다. 그러니까 재운이 좋다. 재운이 좋다 그랬어요. 재운이 좋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재운이 와서 인수를 깨뜨리면은 안 좋죠. 근데 인수를 깨뜨리지 않을 만큼 재가 인수를 깨뜨리지 못할 만큼 인수가 강하면은 재운은 상식을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재운이 얘가 너무 강하면은 이쪽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가 대신에 인수로부터 상식이 깨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재운이 좋은 거예요. 그 바로 옆에 그게 있어요. 인수가 약하면 재가 불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운은 상식이라고 하는 식신이나 상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거를 인수가 강해야만 재운을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인수가 약하다 그러면 재운이 오면은 상식을 보호하기 이전에 인수 자체를 깨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로는 좋다 그랬잖아요. 즉 반능위 복이 된다. 복이 될 수가 있다. 살운은. 그러니까 살운이 왜 좋지? 살운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살운은 이 식신이나 상관이 역할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단지 기운을 빼는 그런 수기의 역할에서 살까지 극제를 해주는 역할로서 살운은 훨씬 더 이 중요한 글자의 역할을 크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역할을. 살운이 괜찮다. 관운은 안 좋다 그랬어요. 관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요한 글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반대되는 관하고 이 식신하고 상관하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안 어울린다고요. 근데 이게 식신이나 상관이 중요한 글자로 지금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 환경에서 관운이 오는 것은 마치 상관, 경관, 관이 상관을 보거나 상관이 관을 봐도 똑같아요. 비슷해.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수에 치운하는 것까지 36장까지 해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